대장동 비리 주범 김해, 네. 김만배가 언론계뿐 아니라 지금 판검사들, 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네. 판검사 등에까지도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나와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김만배의 전방위 로비, 이 불똥이 법조계로 확산되는 양상이에요. 그 이전에 이 중앙 언론사 이 로비 관계가 보도가 돼가지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네. 특히 진보 좌파 또 가장 깨끗한 언론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한겨레에서 9억 원을 받았어요. 네. 성모 부국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진까지도 다 사퇴하고 그랬죠. 네, 지금 김만배 이제 그 입을 직접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정영학 그 예, 녹취록에서 녹취록에. 나오면서 또 남욱 변호사가 또 폭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날 그 모 매체에서 지금 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보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은 3개 메이저급 그 중앙 일간지입니다. 예, 예. 뭐 제가 여기서 그 신문사 이름은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러나 한겨레는 이제 스스로 6억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억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경영진이 모두 지금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게 폭로가 됐어요. 이 말썽이 날 즈음에, 대장동 사건이 말썽이 날 즈음에 2억 원의 채무 채권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게 좀 폭로가 되게 됐거든요. 예, 예. 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앞에 말씀하셨지만 그 진보 성향의 한겨레 기자가 많은 그 독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이 터지면서 많은 독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게 또 터졌죠. 자, 검사들, 판사들에게 골프를 주고 특히 부장판사 김모, 이모 판사들 한 분은 지금 변호사를 하고 변호사로 계시는데 네. 골프를 하면 100만 원씩 가지고 가서 갈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뇌물성 이런 형태겠죠. 줬다. 그런데 더 충격을 주는 건 역삼동에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모 유흥 주점에 지금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당을 술집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술을 사주고 향응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 2년간의 그 직원들 통신 내역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두 분의 그 판사 그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김만배가 내 이름으로 달아놓고 술 먹어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1,500만 원도 갚아주고 현재는 2천만 원도 갚지 않은 걸로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현직 판사가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상당히 한 이슈도 되지만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미 뭐 최근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2021년 그렇죠. 10월에 그때 9월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2021년 9월에 이제 대장동 사건을 터지고 10월경에 네. 검찰이 남욱을 조사할 때 그거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 로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남욱한테 물으니까 뭐 김만배가 법조인 로비를 벌였다고 하는데 당신도 들었다면서 그 무슨 뜻이냐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김만배가 검사, 판사들하고 법조인들하고 수없이 골프를 치고 골프 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00만 원씩 용돈으로 주고 그렇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현직 판사들한테까지 이렇게 술 접대를 술값을 갚아준 거죠. 술값을 대신 내주는 네.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동안 왜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역 검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이제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질문했던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녹취가 돼 있고 또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렇게 상당히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뭐 그 당시 앞에서 우리가 고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은 그 정부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조직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욱의 그 진술서 중에 보면은 그 당시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 돈 안 받은 검사들이 없다.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건 수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직접적으로 그러면 무슨 이 판검사들한테 로비를 해갖고 성과를 낸 게 있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진술한 걸 보면은 또 녹취록에 나온 거 보면 하나는 성남시의장을 지낸 최윤기 씨. 네, 최윤기. 그 사람이 1억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김만배하고 그 김만배하고 같이 법조 출입하는 기자가 배성준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천화동인 7호를 받았죠. 예. 그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최윤길이가 무혐의 종결이 됐다.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대장동 개발과 개발할 때 당시에 개발과 함께 묶여 있어. 결합 개발을 하자는 게 제1공단. 그 제1공단인데 그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것을 재선에 나서면서 이걸 공원화하겠다. 그래서 결합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단에 이미 시행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안 된다 해갖고 공원화 반대 해갖고 이 성남시장 상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대법에 가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 로비가 먹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법거리고 사법농단 아닙니까? 김만배 그 씨가 법조 기자를 제가 알아보니까 30년을 했더라고요. 법조 출입 기자만. 그렇게 해서 이제 쌓은 인맥이 있는데 뭐 그 고 박사님도 아시지만 이제 권모 그 대법관 그 재직 시에도 권순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그 들어갔던 것들 8번 피타 500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피타 500만 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로비 창구나 로비로 다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그 이제 진술에도 나오거든요. 3년간 그 대장동 개발에 유예가 됐거나 아니면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걸 막아내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이기게 됩니다. 그쪽에서 지고 원고 쪽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합 개발을 뭐 어찌됐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김만배의 로비 창구 어떤 역할이 됐었다. 그래서 김만배 이런 로비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최윤길 그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혐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이런 부분들이 대장동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에서는 뭐 그냥 모른 체 하고 일단 덮어놨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워낙 지금 대장동 수사다 이래 또 백현동 이래 가지고 검찰도 아마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갯다리 수사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인 수사니까 좀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금 언론계 저도 뭐 언론계 출신입니다만 언론 쪽에 대해서는 이게 막 흘러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또 검찰에서도 좀 흘린 거 아닌가 하는데 자기들 이 판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공정수사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고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내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그래서 아닙니까? 제 식구 감싸기나 내 식구 감싸기 그 일환이지 않은가 하는 비판이 이제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법조인이면 사법연수원 선후배이고 고시 뭐 그렇죠. 선후배이거나 예.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너서클리즘이라는 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한 매체에서 이제 폭로를 하면서 보도가 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 공조직인 이 검찰이나 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 내지는 불신이 쌓여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검사나 전체 판사들 거의 대다수가 정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거든요. 일부 극히 일부의 검사나 극히 일부의 판사 직책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로비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제 유착이 되는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한겨레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스스로 그 직책에서 해임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경영진이 일괄 사퇴하겠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정말 그 반성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이나 법조도 이런 측면에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한겨레에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 편집국장도 보직 사퇴를 했고 뭐 그 당사자는 해임을 시켰고 네. 중앙일보, 한국일보, 채널A,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뭐 이 금품 거래가 있었던 거고 채널A 기자는 차장 기자인데 이 명품 전달 구두를 전달받았는데 다 업무 배제되고 지금 자체 징계 조치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또 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이른바 김만배가 자기 스스로 관리했다는 뭐 지혜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아마 있습니다. 이게 기자들을 이제 그 지역 예, 기자들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거기도 2억씩 막 주고 그래가지고 2억뿐만 카톡으로 아니라 상품권도 전달을 하고 예. 뭐 이걸 직접 또 건네 받았더라고요. 남은 그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상품권도 만들어 4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김만배한테 줬고 김만배가 그걸 뭐 언론계뿐만 아니라 온갖 천지 다 뿌려댄 모양이에요. 상품권도 뭐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 빌려줄 때는 흔히 하는 게 차용증을 주고 우리 정상적인 금전거래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권까지 이렇게 챙겨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2021년 9월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기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앞에 그 재밌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역할을 하고 인정머리가 있는 행동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 해야 될 보도를 안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불신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형사적인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사에 계시는 이 김만배하고 이렇게 유착이 됐던 분들도 아마 이게 만약에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언론사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해촉을 하면서 아마 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뭐 대장동 일당이라든가 공범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응당 단죄가 돼야 하지만 이 판검사들이라든가 언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고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그렇죠. 불공정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언론도 뭐 심판 역할도 있지만 가장 썩은 곳,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거기에 소금을 역할을 하라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한테 일정 부분 뭐 취재 편의도 제공해주고 뭐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일종의 특권 비슷한 거 언론 특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주는 게 당신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준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썩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화되는 하나의 큰 전기랄까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이 윤석열 검찰이 해줘야죠. 사실 김만배 게이트로 이제 비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만배 게이트. 예. 뭐 옛날에 이용호 게이트니 굉장히 뭐 게이트가 많은데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판사, 그다음에 언론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급 그 구성원들이거든요. 최고 그래서, 리더급 구성원들 그래서 아닙니까? 오피니언 리더급 구성원들이라고 보는 측면인데 더군다나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그 여론을 조성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는 또 때로는 소금 역할을 하고 그리고 권력에 맞서서 정말 그 어떤 저스티스 정의에 입각한 그런 보도를 해서 사회를 맑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언론인이 이런 그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금품 수수를 하거나 향응 수수를 하거나 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언론이 다 모두 그래라고 하는 몽땅 싸잡아서 언론인들을 욕먹이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인 전체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의 어느 대부분. 조직이든 간에 일부 그런 좀 부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전부 그 조직이 먹칠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물을 다 흐린다는 그런 미꾸라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엄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